제목은 태평천하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지? 천하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아, 세상이 참 평화롭고 살기가 좋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일제강점기거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그걸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저 윤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자기는 살만하거든. 그치, 친일 행위를 하지. 그래서 땅도 많고 부자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일제와 협력하면서 그러면 이제 살만하겠지, 그치? 등장인물이 저렇게 나와. 윤직원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름은 윤두섭이야. 윤두섭이라는 인물이 직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향교가 있어. 저 시내 가면 반월당 대구 향교 있거든. 향교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 같은 거야.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그 학교의 그 교장격을 직원이라는 이 이름으로 부르는데, 윤직원 영감 윤두섭은 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돈이 많아서 그냥 그걸 사가지고 그냥 윤직원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사람들이 직함을 하나 산 거지. 이 아버지는 윤용규라는 사람이었고, 저게 등장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윤두섭과 이 고씨라는 부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있는데 걔가 창식이야. 윤창식, 윤주사라고 부르는, 뭐 주민센터에 그냥 하급 공무원 정도 돼. 그 다음에 이 창식이한테 또 아들이 있거든. 저게 나오는 종수나 그 다음에 종학이, 그 다음에 윤직원 옆에 이 첩이 한 명 있는데 춘심이라고, 15살 된. 윤두섭은 나이가 70이 넘었거든. 영감이야, 영감. 근데 첩이 15살 기생이야. 기생. 뭐 이 정도로 지금 등장인물 이 가계도는 정리하면 되고, 서울의 대지주야. 서울에 사는 아주 큰 부자야. 아주 큰 부자고, 인색하고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지 맘대로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엄청난 짠돌이야. 절약정신이 투철한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고 해. 돈을 써야 될 때도 안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력거 타고 가면 내리면 인력거 싹을 줘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택시 타고 간 다음에 택시 기사가 묻는 거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럼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면 얼마냐 이렇게 윤직원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택시 기사가 뭐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 딱 도착을 했어. 딱 내리는데 요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윤직원 영감이 안 줄 건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보고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나는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명창대회를 좋아해서 판소리 공연 같은 걸 좋아해. 그래서 판소리 공연에 자주 놀러 다녀. 얘 데리고 자주 다니는데, 그 공연장에 티켓이 있잖아. 그래서 좋은 자리는 좀 비싸고 앞쪽 자리, 저 먼 자리는 좀 싸고 그렇잖아. 요즘처럼. 요즘 콘서트 티켓도 그렇지, 그지? 제일 싼 티켓을 사. 하등권이라는 걸 사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그럼 이제 직원이 오겠지. 아니, 이 표는 저 뒷자리다. 여기서 보고 싶으면 돈을 더 내고 더 비싼 티켓을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또 윤직원 영감이 막 우겨. 그래서 거기 앉아서 봐 또.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인색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야. 처세에 능하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지. 그 아들 창식이는 되게 방탕한 인물이야. 윤직원 영감의 돈을 맨날 가지고 가서 노름하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막 돈을 펑펑 써.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싫어해. 그 다음에 종수랑 종학이는 손자인데 얘는 방탕한 손자고, 자기 아버지처럼. 유일하게 이 종학이라는 인물만 굉장히 똑똑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나와. 근데 얘가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사고를 쳐. 이 정도로 인물 정리하면 되고,
앞부분 줄거리 읽어볼게.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싹도, 인력거 요금도 깎으려고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 아버지인 윤용규가 화적대에게 죽어. 이 화적이라는 게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 도적대 돼.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이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적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 털러 다니거든. 그 화적대 중 소장농 중에 윤용규의 소장농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윤용규네 집에 이제 털러 가서 이 윤용규를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리거든. 그걸 이제 윤두섭은 보고 어린 시절에.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저때 이 불안당은 이 화적대 같은,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친일파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일본 순사들한테 거금을 기부하고 이러니까. 왜냐면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일본의 순사들이 고마운 존재거든. 자기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어. 가난하고 이 망나니 같은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좀 돈이 좀 생겼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된 케이스였거든. 소장농들이 이제 피를 막 뽑아먹는 거지. 빨대 꽂아가지고 막 뽑아먹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화적대에 당했거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봤을 때는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일본 순사들이 화적대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해. 금치를 막 해. 원래 양반 가문이 아닌데 양반 족보도 사고.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서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윤직원 영감은 돈은 많은데 이제 양반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야. 좀 뼈대에 있는 집안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소방 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보 해놨더니 남편한테 쫓겨난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살아.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얘 지금 일본 유학 중이거든. 공부를 잘해. 똑똑해. 그래서 얘를 나중에 경찰서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종수는 군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근데 안 돼, 잘. 이게 총 15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마지막 장, 이 망진자는 호얀이라는 소자명이 붙은 이 부분을 대체로 보게 되거든. 결말 부분이야. 태평천하의 결말 부분.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어느 날 윤직원 영감이 명창대회에 출입을 했다가 인력거를 타고 대문 앞에서 내리는 참이다. 인력거꾼이 인력거 싹스를 처분대로 주라고 하자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 싹스를 주지 않으려 한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고 하자니 있는가? 이 점잖은 어른께서 괜히 쇠내 같은 걸 데리고 그러십니다. 어서 돈장이나 주어 보냅사요. 윤직원 영감은 명창대회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도 춘심이를 앞세우고 명창대회를 보러 집을 나섰다. 차를 타고 가자는 춘심이의 말에 윤직원 영감은 버스를 탄다. 그리고 버스값을 내지 않으려고 잔돈을 두어두고도 10원짜리를 내 무사히 공차를 탄다. 저번 버스 타니라고 고생한 값을 이렇게 도로 찾는 법이다. 윤직원 영감은 춘심이더러 내 형이 출연을 하니 공짜로 구경을 하고 자신은 하등표를 달라고 해서 홍권을 한 장 산다. 그래가지고는 아래층 맨 앞자리에 백권석에 가서 앉는다. 이때 양복쟁이가 나타나 좋은 말로 홍권을 샀으니 위층 홍권석으로 가라고 한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높은 네가 하등이고 낮찬 네가 상등이라니? 신식은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 정녕 이 자리에서 구경을 하시겠거든 돈을 1원 더 내시고 백권을 사시죠.
개묘년 3월 보름날 윤씨네 집에 화적패들이 우 몰려들었다. 이들은 발포전에 쳐들어와서 토색질을 했는데 그 중에 윤영규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놈이 있어 수령에게 아뢰어 바쳤다. 이에 화적 두목은 윤영규에게 뇌물을 써서 자신의 수하를 풀어달라고 청하지만 싸늘하게 외면한다. 결국 화적은 윤영규를 죽이고 노적과 곳간에 불을 지른다. 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윤직원 영감은 집안의 문벌없음을 섭섭히 여겨 가문을 빛나게 할 필생의 사업으로 4가지 방책을 추린다. 처음은 족보에다 도금하기, 그 다음은 자신이 벼슬 한 자리 하기, 양반 혼인하기,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권세 있고 실속 있는 양반을 내놓자는 것이다. 군수 하나와 경찰서장 하나. 가사 늘리기에 이골이 난 윤직원 영감이건만 몇 년이 지나도 더 붙지를 못하고 답보를 하고 있다. 아들 창식이 50이 다 되도록 철이 들지를 않아서 낭비를 하고 맞손자 종수가 난봉을 부리기 때문이다. 돈 내놔라 이놈아! 제게 분재시켜 주실 데서 잡아 까시지요. 창식이 윤주사는 큼직하게 내기 마작판을 벌이고 있다. 이때 당황한 얼굴로 민서방이 동경에서 온 전보 한 장을 접어들고 건너온다. 윤주사는 손만 내밀어서 전보를 받아 아무렇게나 조끼 호주머니에 넣고 마작을 계속한다. 한참이나 딴전을 하다가 겨우 눈을 돌려 전보를 꺼내 읽는다. 빌어먹을 놈.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너방 고시만 빼놓고 모두 안방에 모여있다.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갈라 앉아있고 윤직원 영감은 종수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 네가 암만 해도 내 아우 종하기만 못이여. 내후년이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닌 게로 너도 정신을 바싹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이때 창식이 윤주사가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한다. 윤직원 영감은 아들 창식의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이상 타고 꼬집는다.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종학이는 사회주의에 참여를 해서 경시청에 붙잡혔던 것이다.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무서웠다. 태평전하에 태평전하에. 네. 아까 요 얘기했고 앞부분까지 읽었다, 그지? 소제목이 망진자는 호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를 말하는 거야. 이 진나라를 망하게,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다.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진시황이, 그 점쟁이가 진시황한테 이런 예언을 해. 망진자는 호,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진시황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오랑캐구나, 오랑캐호라고 듣고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국방을 튼튼히 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막 이러거든. 근데 결국 진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 진시황의 아들이었던 호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 때문에 망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거야. 알고 보면 이 집안은 손자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게 된다고. 그걸 빗대어서 이 소제목을 정한 거야. 이해되지?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이름이 두섭이다 보니까 별명이 두꺼비야. 자기가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아버지 윤용규의 별명은 말대가리야.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별명은 두꺼비고 그 아버지의 별명은 말대가리야. 별명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 그지? 일부러 이런 별명을 지어서 인물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야. 이 작가의 의도라는 게, 이 태평천하를 쓴 채만식의 의도라는 게, 이 처세에 능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친일 행위를 했던 이 가족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라. 알겠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라는 건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 살림살이가 불타느라고 화강, 그 불빛이 충천, 하늘을 가득 채운 그때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게 윤직원 영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생관이야. 삶의 가치관이라는 게 나만 잘 살면 돼 이건 거야. 나만 잘 살면 되고 나 빼곤 다 망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르짖은 적이 있었다. 근데 있겠다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요 밑에도 뭐 했겠다요 이렇게 말하거든. 요런 말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마치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한 그 판소리 사설체, 어떤 이야기를 실제로 들려주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구어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문체의 특징이야. 이 소설에서 적혀있는 문장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 말투를 그대로 옮겨놓은. 됐지? 이미 반세기 전에,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였고, 뭐가? 이거.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소리 질렀던 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요거 지금 반어적인 표현이야. 절대 이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작가는. 우리만 빼고 모두 망해라 라는 이 생각을, 이 사고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훌륭하다고 지금 표현한 거란 말이지. 훌륭한 선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다. 뭐 부자가 된 거야. 그렇지? 서울의 대지주,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아까 우리 그 애니메이션에 흰머리 그 할머니, 그지? 윤직원 영감의 이 아내, 서울 아씨. 서울 아씨는 그 시집 갔다가 남편한테 쫓겨온 딸. 그 다음에 태식이 그 아들이야. 요 밑에 창식이의 아들. 그 다음에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서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인사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그들이 둘러싼 그 곳에서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서 있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이다. 너 경손애비, 경손애비는 얘를 말하는 거야. 종수. 밑에 아들도 있거든, 경손. 식구들이 있으니까 야 이놈 종수야 하지 않고, 그래도 애 아버지잖아. 식구들 봐서 체면을 차려준 거야. 경손애비야 이렇게. 부디 정신 차려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에게 곰곰이 훈계를 하고 있던 것이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서 점잖게 경손애비라고 불러준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너의 동생 종학이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형한테 너는 네 동생 어떻게 종학이보다도 못하냐 하면서 지금 비교하면서 훈계하고 있는 거라고.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너처럼 허황하지도 않고 허세도 안 부리고, 그지? 실속이 있다는 거야.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을 하잖냐. 내후년에 지금 동경에 대학 가서 유학하고 있거든, 종학이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4년만 지나면 그놈은 자기가 목적한, 그 목적이란 소리를 요새 잘 쓰더라. 목적한 경부가 되어서, 경찰이 되어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경찰서장 시키려고 했잖아, 그지? 얘는 군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맨날 이제 망나니처럼 방탕한 생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서 군수가 돼야지 않겠냐.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다니고 있냐. 군청에 그냥 말단 직원인 거야. 남 부끄러워서 어쩔 것이냐.
글쎄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이 되고 하면 너들 좋지,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을 날 주냐, 너희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니들이 군수 되고 니들이 경찰서장 되면.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팔이 족통만 치도, 팔이 다리 손톱만 치도 상관없다. 지금 훈계하는 거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서 군수가 되어라 라고.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훌륭하다는 거야. 그놈이 어려서부터 워낙 나를 특별하게 잘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종학이 칭찬을 막 계속 하지.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헤프게 쓰기는 하는가 보던데, 그것도 하기사 너에게 다 되면은 너랑 비교하면 안 쓰는 셈이다. 그러니까 작년쯤부터 해서 종학이가 일본에서 자꾸 돈을 좀 보내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영상 봐서 알겠지만 종학이가 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거든.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야. 사회주의 운동.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자꾸 보내달라고 했던 거지. 그래도 너에 비하면 그 보내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하도 펑펑 써대니까.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 제 줏대만 실할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다. 종학이는 돈을 좀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착실하고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두말 않고 보내줬다. 500원이면 지금 돈 가치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알겠지? 아까 그 공연 티켓 값이 1원 뭐 이랬으니까. 제일 안 좋은 자리가 1원. 지금 콘서트 보러 가면 제일 안 좋은 자리 아무리 못해도 뭐 5만원, 7만원은 하잖아. 그치?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어홈 하면서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난다. 창식이 윤주사가 아들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 창식이는 자기 아버지 이 윤직원 영감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맨날 노름하고 돈을 써대거든. 그래서 둘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윤직원 영감이 사는 큰 집에 안 와. 억지로 부르지 않는 이상 안 오거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아까 마작하다가 동경에서 온 전보를 봤지. 거기에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일본 경찰들한테 잡혀서 체포되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 이제 그걸 알려주러 온 거야 이제.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히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와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는다. 인사하는 과정이야, 식구들이랑.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네가 웬일로 날 보러 왔냐 이건 거지. 원래 오지도 않으면서.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다. 뭐 타러 오냐? 또 돈 달라고 왔냐? 물어본 거지. 비꼬고 있어 지금 계속. 빈정거리지.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세를 바꾸어서 윤주사를 점잖고 지체를 바꾸어서 그 지위를 바꾼다는 거야.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른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얘는 이 문장은 이 작가의 생각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개입이라고 하지, 그지? 논평이라고 한다고.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른다고.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떠한 평가를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이 문장이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요 위에 지금 일어나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윤직원 영감과 그 아들인 창식이가 주고받은 대화를 보니까 윤주사 아들을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두면 딱 맞고,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을 까불락거리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딱 두면 딱 맞겠다는 거야. 이해돼? 지금 윤직원 영감이 자꾸 삐딱하게 빈정거리는 말을 자꾸 하잖아. 근데 윤주사는 인사를 쫙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점잖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윤주사가 더 아버지처럼 보인다는 거지. 윤직원 영감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빈정거리는 아들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런 작가의 생각을 여기에서 드러낸 거라. 됐지? 동경에서 전보가 왔다고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뭐라고? 의인
외치는 소리도 크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아까 영상에서 봤지? 윤직원 영감이 땅바닥에 엉덩이 쿵 찍으면서 쓰러졌잖아, 그지?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 방바닥이 꺼질 뻔했다는 거야.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도 물론이고, 온 식구가 다 놀랐어. 그 착실하고 모범적인 종학이가 이 경찰한테 체포됐다고 얘기하니까. 윤직원 영감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덩치가 좀 커.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110kg 막 이렇게 되거든.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져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게 믿었던 손자 종학이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다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웬 소리야? 그놈 동무가 친구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게 짧은 메시지만 전할 수 있거든.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서 부친한테 올린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서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는다. 물론 원문은 일본 말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일하는 이제 사람이야. 집사 같은 사람. 번역한 그대로다.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사상관계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지.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한 거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등거려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땅이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일제가 사회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거든.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개혁 운동이란 말이야. 우리는 뭐 이념 대립 측면에서 보면 뭐 공산당, 그 다음에 뭐 북한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 변혁 운동이었어. 그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 다음에 모두가 그렇게 평등해 사는 세상을 이상적인 세계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운동이었단 말이지. 근데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독재 정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걸리잖아? 그러면 그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그냥 다 박살내버려. 관련된 사람들, 식구들 할 것 없이 다 잡아가서 다 조사하고 재산 몰수하고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했었다고. 근데 종학이가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직원 영감 머릿속에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 종학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윤직원 영감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껏 만들어 놓은 이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손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윤직원 영감은 지금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그 화적 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이다. 화적 때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제 가문이 박살날 지경이 됐거든.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이거 쌤이 아까 소제목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다. 진시황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건 보지는 못했거든. 근데 윤직원 영감은 지금 자기 손자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걸 보고 있잖아. 그지?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쳤다. 고함을 쳤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에 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라고 창씨가 대답해.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른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주게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고 했는데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할 놈, 찢어 죽일 놈 이런 뜻이야. 그놈이 이제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하냐. 지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에 베껴서 불황당패에 드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부잣집의 자손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회주의 운동 같은 걸 하냐라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전부 다 물을 한 바가지 뿌린 것처럼 조용했다는 거.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제목이 여기서 나오지. 그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환소가 긴 울음을 울듯이 고함을 지른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단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탐관오리. 재산이 이때야 도둑놈의 것이고 목숨은 파리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갔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화적대에 당했을 그런 시대는 이제 다 갔고, 자 봐라 거리거리마다 그 일본 순사고 골짜기 고을고을 마을마을마다 공명한 정사가 있고 탐관오리도 없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그러니까 일본이 수십만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 응? 제것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그 불황당패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지. 그치?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선대.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더라. 미친 거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관들,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 않았나, 실성하진 않았나 하는 의문의 빛을, 눈빛을 나타냈다. 착착 깎아서 죽일 놈, 지금 종아기를 계속 원망한다. 그놈을 내가 편지를 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다. 오냐, 그놈을 3천석 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그러니까 3천석 거리, 아주 큰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 물려줄 생각을 했었는데 그놈 3천석 거리 재산을 다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기부해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선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1년에 쌀 10,000가마를 수확하는 아주 큰 부잣집. 세상 망쳐놓는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여를 해서 죽일 놈, 계속해서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 사랑께로 멀리 사라진다. 사랑방 쪽으로 이제 윤직원 영감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던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서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한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주들처럼. 윤두섭이 지금 장수인 거예요. 장군인 거예요, 장군. 여기에 딸린 식구들은 전부 다 이 장군을 믿고 따르는 식구들, 군졸들인 거야. 장수가 이제 죽었다는 거지.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잡히는 바람에 이제 이 가문은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결말이야. 정리되지? 되죠? 그래서 얘도 마지막 주제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웬만한 내용들은 쌤이 다 이야기를 했고, 일제강점기 부조리한 현실에 비판,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왜 부조리한 거냐 하면, 부조리하다는 얘기는 모순적이라는 거거든.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윤직원 영감처럼 친일을 하면서 처세에 능한 이런 인물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치? 그걸 태평천하라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시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소설의 핵심이야. 아까 우리가 봤던 난소공이랑 어느 정도 주제에서 비슷한 맥락이 있지. 어떤 현실, 어떤 사회의 현실 그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 됐나?